예, 안녕하세요. 사주의 혁명 진로 특강 수업의 저자 작가 근혁입니다. 예,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달의 첫 강과 둘째 강의는 사주의 오해, 편견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쭉 해왔었고요. 세 번째 강의에서는 이제 명사들, 유명인들 위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가치관, 어떤 교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 강의는 이제 이론적인 부분을 이제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적인 부분이 궁금하시다면은 제 책을 이용하셔도 좋고요. 서점에 가시면은 사주에 대한 기본 이론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것을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사주의 오해, 편견에 관련돼서 이제 얘기를 해볼 텐데, 거기에 대한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뭔가를 한번 정의를 해볼까 합니다. 사주에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고전 명리학과 현대 명리학,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전 명리학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옛날 사주, 현대 명리학이라는 것은 이제 요즘식 사주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는데, 이 명리학이라는 것이 이제 목숨 명자에 이치 리자를 써서 사람 목숨에 대한 이치를 다루는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오행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태어나게 되면 누구나 이 오행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이 오행이란 이제 목, 화, 토, 금, 수 이제 다섯 가지로 이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목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화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토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이렇게 각기 다 다르다는 것을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 오행을 가지고 그 사람의 성향이나 미래 등을 예측을 해 나가는데, 이 고전 명리학이라는 것은 이 명리학을 토대로 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단정적인 어떤 미래 예측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당신의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 배우자가 어떻게 될 것이다, 큰 돈을 벌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딱 단정지어서 설명을 해 나가는 것이 이제 고전 명리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 명리학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오행, 그러니까 오행을 통해서 통계적으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성향 관념을 분석해주고, 그 성향 관념이 업그레이드 됐을 때 어떠한 진로나 직성을 찾아가느냐, 그러한 탐색적인 기구로서 사용을 해 나가는 것이 이제 현대 명리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명리학이라는 것은 21세기 명리학이라고도 이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과학 명리학이다 이렇게도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요즘 이제 미술 치료, 뭐 웃음 치료, 뭐 각종 이 치료법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상담에 관련된. 근데 왜 사주는 왜 아직까지 이제 배척하고 있느냐? 이 사주를 접목시켜야만이 정확한 그 사람의 성향과 관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치유가 되는데 아직까지 배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아직까지는 이 현대 명리학에 치중을 하기보다는 이 여러 가지 철학원이라든지 점집에서는 이 고전 명리학을 자꾸 중시 여기고 있습니다. 고전 명리학을 토대로 해서 계속 상담을 하기 때문에 이 확률적으로 맞을 수도 있고 또 틀릴 수도 있는데, 틀리게 되면 이게 미신이다 또 이렇게 단정을 짓기 때문에 그러한 풀이에만 자꾸 치중을 하다 보니 이게 결과적으로 사주를 이제 등한시하게 되는 원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사주는 하나의 미래 예측적인 분야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것만 자꾸 강조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고전 명리학을 다른 말로 이제 표현을 하자면은 미래 예측을 강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대 명리학은 미래 전략을 강조한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예. 그럼 미래 전략적이다라는 말은 미래를 넘어서, 그러니까 단순한 미래를 넘어서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이나 관념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가, 또 미래 설계를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가, 이러한 것들에 이제 어떤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포커스가 된다면은 그것을 이제 더 진로나 적성을 찾아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밑거름이 될 수 있겠죠. 예. 그러면은 이제 이 현대 명리학과 고전 명리학에 대해서 이제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실제 상담 사례를 한번 예시로 들어볼까 합니다. 기초과학을 전공하신 이제 여자분인데, 편형의 성향이 강합니다. 이 여자분은 편형이 뭐냐면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실증을 잘 느끼고 어떤 변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고정적인 것을 싫어하는 그러한 성향을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약학 전문대학원을 가서 이제 약사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합니다. 예. 물론 이제 시험 날짜도 지금 잡혀져 있고, 합격 운이 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이제 좀 궁금해서 상담을 의뢰한 상황인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사주는 하나의 통계학이다. 통계학은 이제 가능성에 의미를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합격을 한다라는 것은 합격을 진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높다, 그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사주에 그 사람 운에 이제 인성이 강하거나 관성에 와 있거나 뭐 시류 운성 중에 제왕에 와 있거나 그러면은 이제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항상 원칙이 있으면은 이제 예외가 따른다. 이제 실질적으로 합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0 중에 9가 합격한다면은 나머지 하나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 하나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은 그날 상황, 컨디션, 시험을 아무리 잘 봤다고 하더라도, 운이 좋아서 내가 시험을 잘 봤다 하더라도 또 몇 점 차이로 또 떨어질 수도 있겠죠. 경쟁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예. 여러 변수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항상 상담자는 이제 내담자에게 합격할 가능성을 얘기해 주되, 만약 10의 1에 해당되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어떤 대처 방안들을 제시해 줄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합격을 하였다면은 이 사람이 지금 사주에 편형이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고정적인 업무가 안 맞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약사라는 직업이 어떻게 보면 고정적인 업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약사가 당신의 적성에 안 맞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설명을 해버리면은 그것은 고전 명리학에 치중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대 명리학식으로 풀이를 하자면은 약사를 하면서 내가 업무에 어떤 지루함을 느낀다든지 뭐 그렇게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뭐 더 발전하기 위해서 신약 개발을 하는 제약 회사에 또 취직을 할 수 있겠죠. 취직을 할 수 있고, 뭐 식약청 같은데 가서 어떤 연구 개발팀에서 또 연구를 해 나갈 수도 있겠고, 꼭 약사만이 길이 아니다. 약학 전문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꼭 약사만 한다, 이렇게 단정 지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연구 교수 쪽으로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에 맞추어서 진로 적성을 탐구해 주는 것이 현대 명리학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예외적으로 합격을 하지 못한다. 예. 그러면은 편형의 성향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분야, 만약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전공을 석박사 과정을 밟아서 그것을 응용을 해서 논문을 쓰고, 또 거기에 관련된 제약회사라든지 뭐 식약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또 취직을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석박사 과정을 밟았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시간 강사로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계속 연구를 해 나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만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딱 단정 지을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당신 약사가 안 맞다, 합격이 된다 안 된다, 이것을 이제 단정 지어서 설명하는 학문이 아니라 이제 미래를 설계해 주는 쪽으로, 그러니까 미래 전략적인 분야, 그러한 쪽으로 나가는 것이 사주 상담학,
기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정한 사주 상담학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사주 상담학이란 21세기에 맞추어 이제 고전 맥락이 아닌 현대 맥락을 고수해 나가되 지속적인 현대적인 해석법을 만들어내는 것, 이제 고안해내는 것, 이것이 이제 시급해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주 상담학의 기법을 이 기초로 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현대 명리학 방식에 의해서 거기에 관련된 사례들을 다음 시간에 한번 쭉 분석을 해 볼까 합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 시간에 쭉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